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전투기 증강 사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항공 전문가가 분석을 했는데 중국이 현재 제20을 공군 전투기 전력의 제공기 스텔스기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스텔스기를 또 추가한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그리고 영국의 수넥 총리가 독일에게 완전히 열받아 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유로파이터 좀 팔려고 하는데 독일이 계속 사우디에게는 무기 못 줘 라고 하니까 이 독일이 유로파이터 지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영국이 열받아 버렸는데 수넥 총리가 숄츠 독일 총리에게 어떻게 지금 고함을 질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 전략폭격기 기지에 디코이 그림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서부터 우크라이나는 체코의 CZ-805 소총을 면허 생산한다라는 건데 성능이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엥겔스2 공군기지에 배치된 투폴레프 95MS 전략폭격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디코이를 대량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위성으로 봤을 때 폭격기로 보일 수 있는 활주로 도색인데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의 도시에서 대규모 민간인 살상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샤히드 136 자폭 드론이 살상력 극대화를 위해 텅스텐 파편 탄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반 고폭 탄두 대신 텅스텐 볼로 가득 찬 특수 탄두가 탑재돼 사람에 대한 살상력을 극대화한 개량형인데 민간인을 상대로 이런 무기를 사용하는 러시아, 반드시 그 죗값을 치러야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영국과 공동개발 중인 차세대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완성 전까지 주력 대한미사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액조세 미사일의 최신 파생형 액조세 MM40 블락3C 모델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작보다 늘어난 사거리와 초저공 시스키밍 능력이 부여됐다고 하는데 프랑스 해군의 프린급 호위함부터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전차 가운데 최강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던 영국의 챌린저2 전차가 예상보다 형편없는 방어력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챌린저2 전차들의 생존성 강화를 위해 추가 장갑 키트 부착 개량형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전면과 측면 장갑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하는데 특히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 알려진 것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가 우크라이나에 대량 공여한 신형 5.56mm 돌격소총 CZ-805 브랜2 모델이 우크라이나에서 면허 생산된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특수부대를 비롯한 많은 특수전 부대에서 대단히 큰 호평이 나와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는데 체코가 총 하나는 정말 잘 만드는 모양입니다. 네, 엥겔스2 기지죠. 여기 지금 타이어 얹어놓은 폭격기 보입니다. 그런데 타이어 안 얹은 폭격기도 또 보입니다. 하얀색, 회색.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보니까 이 타이어 얹은 폭격기는 그림자가 보여요. 그런데 여기 그림자가 없어요. 뭐냐? 이 활주로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드론이 들어와서 이거 때리라 이거죠. 그냥 바닥 그냥 때리라 이거죠. 그래서 진짜 폭격기 옆에 놔두고 자, 이런 식으로 참 처절한 방어 전략을 펴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모를까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또 여기다가 타이어까지 얹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에. 왜? 진짜는 타이어 얹었는데 여기 또 타이어 안 얹어 놓았으니까 그 정도로 러시아가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 러시아가 샤히드 136 이란제 자폭 드론이죠. 여기에 탄두부입니다. 탄두부를 지금 뜯어보니까 이런 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제 탄두인데 여기 폭약과 함께 텅스텐 볼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텅스텐 볼은 뭐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게 파편이죠. 아주 작은 이 볼형 파편이죠. 그런데 이 샤히드 136 같은 거 주로 민간인 거주구역에다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를 파괴하려고 하면은 고폭탄두를 집어넣는데 그 고폭탄두가 아니라 파편탄두, 그것도 아주 작은 구슬 같은 이런 텅스텐 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어넣었다. 이 말은 민간인을 아주 많이 죽거나 다치게 만들고 싶다 라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정말 민간인을 이런 식으로 살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의지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이 러시아, 이건 정말 처벌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프랑스가 영국과 함께 지금 차세대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중에 있죠. 그러다 그게 언제 개발될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 뭔가 좀 괜찮은 대한미사일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거리는 한 200km 이상으로 날아가면서 아주 초저공 시스키밍을 한다는데 파고 적응형이 아니라고 하면서 2m 고도로 시스키밍을 한다라는 믿을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2m만 파도가 뭐 3m만 쳐도 바로 그냥 빠져버리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2m 높이로 시스키밍 비행을 해서 적을 때린다라는 이런 믿기 힘든 주장을 하는 액조세 블락시리씨, 과연 이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나오기 전까지 제대로 된 이런 대응 전력이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챌린저2 전차 영국이 14대를 줬죠, 우크라이나에. 그런데 걸프전이나 또는 이라크전 이런 전쟁에서 영국의 챌린저2 전차가 세계 최강의 방어력이다 라고 알려져 있었고, 이번에 이제 인도됐을 때 69톤이었답니다. 69톤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한국의 K2 흡표 전차가 55톤이에요. 또 K1A1 전차가 51톤이에요. 그런데 이게 69톤이니까 얼마나 무겁냐. 무겁다는 것은 장갑이 두껍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실전 들어가 보니까 측면, 전면 다 방어력이 좀 별거 아니더라. 하부, 차체 하부, ID, 지뢰 이런 것들에다 좀 세지 전면과 측면은 별거 아니더라. 그런데 영국은 세계 최강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게 또 전방에 나가서 파괴되고 한 모습 보면 이 우크라이나 군들의 어떤 사기가 더 많이 떨어지겠죠. 아니 챌린저2 전차가 저렇게 파괴돼? 아니 그러면 러시아 대전차 미사일 얼마나 강하단 말이냐? 겁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콘탁트1 같은 폭발 반응 장갑 완전히 덕지덕지 지금 붙이는 개량 작업을 한다는데, 자 그러면 이거 없을 때 69톤이었는데 그럼 콘탁트1 폭발 반응 장갑 완전히 사방으로 떡장갑 돌려버리면 70톤대 중후반 훌쩍 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라스푸디차 오는데 아주 단단한 고속도로 왜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챌린저2 전차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실전을 뛰어봐야 그 무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체코의 CZ805 소총 홍보용 사진입니다. 이거 좀 잘생겼죠. 이걸 개전 초에 우리 한국도 그 이근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크라이나에 그때 가서 국제의용군으로 뛰었는데 그 이근 전 대위가 사용했던 총도 바로 이 CZ805예요. 그거는 조금 장축형, 이건 좀 단축형. 그런데 그런 특수부대들이 써보니까 야 이거 대단히 좋더라. 신뢰성 좋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 CZ805를 면허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체코는 아시다시피 1차 대전, 2차 대전 초 뭐 이때 하더라도 이 소화기 무기 부분의 아주 앞서가는 선도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금총, 은총 이런 거 만들어서 권총 이렇게 하사품으로 내려주기도 하죠. 백두산 권총이라고 하는데 그 백두산 권총이 사실은 이 체코제 CZ75예요. 그래서 또 최근에 김정은이가 군수공장 방문해서 뭐 소총 들고 이렇게 총 쏘는 자세도 보여주고 했는데 그것도 이 CZ805를 밀수해서 조금 가다듬은 그런 총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 체코제 CZ805를 우크라이나가 대량 면허 생산한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국과 독일이 사우디아라비아 전투기 판매 문제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때문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놓칠 위기에 있는 영국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독일을 유로파이터에서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며 양국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독일의 독선적 행동이 영국 경제에 가져오고 있는 피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독일 측에 경고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복수의 영국 매체들의 현지 시각 9월 30일자 보도를 종합하면 수넥 총리는 최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수출을 막지 말라라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영국은 자국군에 납품될 예정이던 물량 일부를 포함해 트렌치2와 트렌치3 모델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를 지난 2007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바 있는데요. 2017년 72대 인도를 완료한 직후 추가분 48대 수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영국은 사우디와 48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4를 50억 파운드, 한화 8조 2650억 원에 판매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지만 이 계약은 유로파이터 유한회사 지분 33%를 가지고 있는 독일 측이 불허하면서 5년째 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유한회사는 독일 에어버스와 영국 BAE 시스템스가 각각 33%,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21%, 스페인 에어버스가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은 독일이 끝까지 수출을 불허할 경우 나머지 국가들의 지분을 모두 합쳐 유로파이터 그룹에서 독일을 퇴출하는 방안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독일은 자말 가스쿠지 사건 이후 사우디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며 자국 기업은 물론 자국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 업체들의 대사우디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PC에 매몰돼 천문학적인 국가 이익을 내던지는 독일 좌파 정당들, 유럽 각국과 독일 방산업체들이 힘을 모아 업무 방해와 배임의 죄를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로파이터 4개국 공동개발이죠. 그래서 영국 지분 33, 독일 지분 33%, 그리고 이탈리아 21%, 그리고 스페인 13% 이렇게 해서 100% 해서 합자 회사를 만들었죠. 유한 회사를 만들었는데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과 독일 33%예요. 그런데 독일 빼면 나머지가 67%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로파이터 이 컨소시엄에서 독일을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하겠다. 쫓아내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영국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48대 추가 수출을 들어가는데 그때가 2017년도였어요. 근데 그 2017년도에 마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말 가스쿠지라는 언론인이 살해당했어요. 터키 갔다가 살해당했는데 그 살해의 배후에 이 빈살만 왕세자가 있다.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죽이라고 해서 죽은 거다. 왜? 이제 계속 빈살만을 비난을 했죠. 그래서 저런 범죄자에게는 언론을 말살하는 범죄자에게는 무기를 줄 수 없다 해서 독일이 반대해서 지분 33%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 반대해서 지금까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게 또 있죠. 사우디가 레오파르트 2 A7 전차 이 전차를 800대 도입하려고 했는데 당시 또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가스쿠지 사건 때문에 쟤들한테 무기 안 줘 해서 이것도 안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의 K2 흑표 전차의 기회가 지금 오고 있죠. 고맙죠, 이제 이런 건. 그런데 영국은 열받아 버린 겁니다. 왜냐? 4개국 공동 개발했는데 뭐 어떤 나라는 동체 만들고 어떤 나라는 날개 만들고 어떤 나라는 미익 만들고 어떤 나라는 엔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이제 만들어서 하나를 합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이 당시 FX 사업할 때 유로파이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스페인 유로파이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판매를 성공하는 나라가 마진을 먹고 나머지 나라들은 여기다가 자신들이 할당받은 부품을 납품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나라들은 일단은 많지는 않지만 이익이 적당히 생기고 매출이 발생하죠. 그리고 판매를 성공한 나라는 더욱더 큰 마진이 생기겠죠. 이번에 영국은 사우디에 당시 17년 가격으로 8조 원 넘는
이 딜을 성공하려던 차에 가스구지 사건이 생겼고 독일이 안 돼, 못 줘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우디는 전투기 전력을 지금 뭐 토네이도 이런 거 이제 없애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제가 영국과 일본이 같이 하는 G캡 6세대 전투기 뭐 여기도 지금 같이 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그건 또 언제 개발 완료될지 모르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 자, 이래서 영국의 순핵 총리가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죠. 영국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8조 원, 지금 이제 또 세월 지났으니까 이제 10조 원 넘을 수도 있죠. 이런 엄청난 거래를 독일의 저 어깃장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누구냐? 바로 앙겔라 메르켈과 지금의 이 숄츠 총리 아닙니까?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기가 차죠? 가스구지 죽였으니까 니들 나빠, 니들한테 무기 안 줘. 예, 가스구지하고 뭐 형제인지 사촌인지 아니죠, 그런 거. 그러면 가스구지 죽인 게 잘했다는 거냐? 잘못했죠. 그렇지만 가스구지 죽인 것 때문에 국가 전체의 이익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친다? 이게 정치인이 위정자가 할 일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말은 맞아요.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내팽개친다? 이건 아니죠. 그런데 PC주의 정치자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핵 총리가 독일을 유로파이트 컨소시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부디 이 PC 정치인들에 대한 철퇴를 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중국 공군의 전력 증강 계획은 4.5세대 전투기 J-10C와 J-16을 다목적 전투기로 대량 배치하고 스텔스기는 제공 전투기 J-20에 집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이 같은 전력 증강 계획을 수정하는 듯한 동향을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탑재형으로 개발 중인 J-35 스텔스 전투기의 공군형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선양에서 이 파생형이 비행 중인 장면이 처음으로 포착됐다고 군사 전문 매체 더 드라이브 워존이 현지 시각 9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선양에서 영상과 사진 형태로 새로운 J-35가 포착됐다면서 이 신형 J-35는 캐토바 방식으로 운용되기 위해 개발된 기존의 J-35와 형상과 크기가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사진 속 J-35는 주익과 미익의 형상이 기존 J-35 시제기와 차이가 있고 크기도 좀 더 작은 것으로 식별됐는데요. 워존은 F-35 역시 함재형인 C형이 지상형인 A형보다 날개가 더 큰 특징이 있다며 이 기체가 지상기지에서 운용되기 위해 개발 중인 파생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F-35 기술을 빼돌려 개발한 J-35는 제식 채용되기 전 FC-31이라는 수출 전용 모델로 알려졌었는데요. 최근 진수한 푸젠함의 주력 함재 전투기로 채택돼 현재 양산형 제작을 위한 최종 평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J-35 공군형을 개발해 대량 배치할 경우 이는 기존의 전투기 전력 증강 계획이 크게 수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J-20을 300대 가까이 찍어낸 중국이 이를 보조하는 스텔스 전투기로 J-35를 대량 배치할 경우 이는 한국과 미국, 일본에 엄청난 전략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카운터 스텔스 무기와 전술을 활발하게 배치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달리 스텔스기 대응에 필요한 무기와 전술을 거의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요. J-20과 J-35를 필두로 하는 중국의 스텔스기 대량 배치 상황에 맞추어 우리 군도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35라는 이름에서도 보듯이 이거 F-35 기술 뺏겨서 만든 전투기죠. 그래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열받아서 뭐 욕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 말은 F-35 성능까지 안 나오더라도 뭔가 근접한 그런 성능 나오는 것을 희망하고 만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 푸젠함 같은 사출기 방식의 항모에서 쓰려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비행기와 이 아래 비행기가 있는데 이 윗 비행기가 새로 지금 식별되는 비행기인데 주익이 좀 작습니다. 위에 거가 아래 거보다 좀 작죠. 그리고 미익도 여기가 좀 더 커요. 여기가 좀 작아요. 자, 그 말은
F-35C, 미국 항모에 탑재된 F-35C도 사출기로 쏘아보낼 때 양력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날개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F-35 뺏겼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중국은 J-20으로 제공기, 그리고 다목적기로 J-10C, J-16 이렇게 하이로 믹스, 그리고 스텔스와 다목적 4.5세대 전투기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기존에 알려진 건데 여기다가 지금 J-35가 들어온 거예요. 아마 J-10C 일부 물량을 빼고 J-35를 넣겠다. 그러면 스텔스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그러면 미국, 일본은 스텔스기 대응 전력을 지금부터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오직 북한만 바라보니까 스텔스기 대응 전력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의 우방입니까? 아니죠.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 제도적인 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텔스기 대응 전력을 지금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굉장히 우려가 크다. 그래서 과거 우리 한국의 정조대왕급 만들기 전에 그 스파이 1D 레이더를 미국 자기네들이 쓰고 우리에게 스파이 6 카운터 스텔스 능력, 스텔스기 탐지 능력이 있는 스파이 6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거부했죠. 왜? 더 오래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 바뀌고 해야 되니까 해군에서 안 하겠다 그거죠. 사업 빨리 가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해군 군함도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 또 육상에 있는 레이더도 탐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그런 탐지 자산을 바탕으로 스텔스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격 무기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